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10조를 지원한다. 매년 1조씩 10년 동안 10조를 지원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저는 또 돈 빼먹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15년간 300조의 돈을 쓰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는데 300조를 썼는데 저출산 문제는 더 심화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자살 예방한답시고 300억 이상의 돈을 쓴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살 예방을 위하여 지금 여기 보면은 300억대의 돈을 쓰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7억을 쓴다라는 겁니다. 367억. 그 367억을 쓰고 있는데 자살이 예방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3천억 원으로 올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천억 원. 10배로 올리자. 근데 이 돈을 누가 먹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는 계속 그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이렇게 돈이 어디로 새어 나가는지를 국민들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이 돈을 국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도 예방이 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지방 소멸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지원해 주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이 서울에서 계속 집결해서 사는 삶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전염병이 더 심화될 텐데 기후 문제, 전염병 문제 그러면은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와 자연의 원칙이 뭐냐? 예? 대자연과 대우주의 원리는 조화와 균형이거든요. 조화와 균형.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네, 태양과 태양계가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대자연의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저 지방과 수도권이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탐욕, 오직 이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든지 또는 이 수도권의 끊임없는 이 탐욕 때문에 수도권은 집값이 막 솟아오르고 지방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예? 국민들한테 직접 돈을 지원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도 귀농귀촌 했을 때 텃세 부리지 말고 귀농귀촌 해가지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이제는 재택근무 그리고 지방도 드론으로 이제 택배 배달들이 막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하다. 아주 직접 지원해 주면 된다. 이렇게 자살률이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빼먹고 저출산 문제 해결할 게 300조 빼먹고 또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해갖고 지금 20년간 인구 줄어든 시군구 151곳 현실로 닥친 지방 소멸 위기. 그래서 지방 소멸 위기 아기 울음소리 끊긴 시군구 151곳 지방 소멸 막는다. 매년 1조씩 10년간 지원 10조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감소 89곳 지정 1조 원 지방 소멸 기금 지원. 아이고 1조 원 또 날아가게 생겼다. 저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백약이 무효인 지방 소멸 정부 89곳 콕 찍어 지원한다. 지방 소멸 막자 밀양 삼척 등 인구 감소 89곳에 10년간 10조 예산 투입. 지금 이 자살이 최저 출산율이 높은 자살률 탓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률이 지금 1년에 15,000명, 한 달에 하루에 40명, 1년에 한 달에 1,200명, 1년에 15,000명이 자살하고 있는데
이 자살률이 높고 당연히 최저 출산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자살이 많다라는 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면 애를 안 납니다. 지금 나도 삶이 불안정한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예, 본능적으로 이걸 못 난다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네, 저출산 이어지면 2060년에 인구 반토막, 국가 소멸막을 브레이크부터 찾아야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15년간 300조를 썼는데 인구는 자연 감소 발생됐다는 거예요. 이거 다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진짜로. 네. 자살 예방 예산 일본의 160분의 1 대폭 늘려야. 돈 이거 계속 늘려봤자 해결 안 된다니까요. 네. 또 여기도 보면은 지금 367억인데 367억. 네, 367억인데 1000억으로 3000억으로 올려달라. 3000억으로 올려줬다고 이거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367억인데 예? 이거 3000억으로 올려줬어요. 해결되겠어요? 네. 자살 때문에 1년에 1500명, 15,000명이 죽고 100만 명의 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네. 해결 안 된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국민 돈 10조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좀 진짜 이런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자살 367억인데 3000억으로 올려라. 그리고 저출산 15년간 300조 썼는데 효과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네? 그리고 백신 때문에 1000명, 1100명이 죽었다. 누가 책임져? 아무도 책임 안 져. 그러니까 이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 돈을 직접 나눠주면은 국민들이 나도 저기 시골 내려가서 귀농귀촌하면서 진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인생이라는 것이 짧은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집값에 이렇게 처절하게 살고 있어야 하는가? 왜 도시에 몰려 사는가? 앞으로는 드론이 배달을 다 해준다니까요. 네, 요즘에도 택배가 지방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강력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게 4차 산업혁명으로 가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지원해줘라.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정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살도 직접 돈을 지원받게 되면 자살률이 떨어져요. 저출산 문제 해결됩니다. 지방소멸 문제 해결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힘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지자체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교수님 유튜브를 보고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자기네 지역에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최저임금을 지자체에 맡겨라. 시군구에 맡겨라. 시군구. 그러면은 강남의 최저임금과 저 시골 경상북도 저 시골의 최저임금이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라. 그렇게 맡기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출산율이 높아지지 못하고 출산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인이 되려면 2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부족 직업군이 있어요. 부족 직업군에 여기에 인력이 없어서 지금 돌아가지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을 시군구에 맡기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한국어 능력을 투명하게 요청해가지고 그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해라. 중간에서 돈을 빼먹고 중간에서 저 동남아 학생들 1,500만 원씩 받아가지고요. 중간에 돈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영사들하고도 연관돼 있고 또 출입국 공무원들하고 연관돼서 문제가 터지는 게 많습니다. 이거 제가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다 어떻게 하면 돈 빼먹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군구에 자유시장 경제 지역을 지정하고 거기에는 최저임금을 다 지자체 시군구가 담당하게끔 해서 거기에 이제 대학들이 붕괴가 막 일어납니다. 대학에다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공장도 유치하고
그리고 기업도 유치하고 거기에 직업 전문 학교 같은 것도 유치해서 대학에. 그래서 외국인 동남아 학생들이 와서 직업 기술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거푸집 만드는 거, 또 뭐 전기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그쪽에서 바로 또 일하면서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쪽 지역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네?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해외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나한테 하라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전 진짜 이걸 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우리가. 그래서 한국의 지방에 여기는 최저임금이 시군구가 담당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은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주고,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주고 유치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한 달에 20만 원을 버는데 이 80만 원이라 하면 4배이기 때문에 기꺼이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을 시군구에 맡겨가지고 여기를 자유시장 경제 지역으로 해서 3D 업종, 기피 업종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부족 직업군에 대해서 여기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대학교들 이제 다 붕괴되는데 대학 하나 붕괴되면은 그 옆에 있는 상권이 다 붕괴돼요. 그 기숙사부터 해갖고 다 붕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대학에 뭐 이런 제조업 회사라든지 이런 걸 유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직업 전문 학교를 유치하게 해주고 대학 자체에서도 이 직업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요즘에 제가 직업 전문 학교들 많이 방문해 봤어요. 거기 가면 거푸집하고 뭐 이렇게 터목하고 이런 기술을 젊은이들이 안 배워요. 누가 배우냐면은 퇴직하신 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퇴직하신 분들이. 그러면은 이 기술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남아에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고자 하니 이들이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는 부족 직업군에 이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여기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저 지방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뭘 더해요? 계절 근로자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진짜 공무원, 이 공무원 놈들하고 내가 대화를 하면은 진짜로 속이 터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와서 저 지금 양식업 하시는 분들, 또 농업 하시는 분들, 그냥 뭐 막 농촌을 엎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농작물들을.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한 달에 한 번씩 보게 해가지고 한국어도 확산시키면서 이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지방 경제도 살리고 인구 소멸 문제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고, 한국의 기술과 한국어를 또 동남아라든지 개발도상국에 전파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남아 동부가 이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한국이 리드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느냐. 공무원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제가 바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임기에 자기 월급만 받을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막 얘기하면은 저기 선생님 정치인들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그거 왜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또 한국어 자꾸 한국어 얘기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한국어 가르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한국어 가르쳐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생각들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그리고 또 정치인들도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에 당선될까, 요 생각만 하는 거지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들이 더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정치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치적인 참여가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 당을 만들어서 당사 없는, 고정 당비 없는 인터넷 당을 만들어서 문턱이 없어요. 문턱이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으로 참여해서 인터넷 당에서
국민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는 정도전 선생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 선생이 600년 전에, 623년 전에 이런 똑같은 얘기들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나라의 근간이고 국민이 저 대통령의 하늘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들 화천대유 사건, 뭐 고발 사주, 뭐 사법 비리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누굴 믿겠어요? 대법관을 믿겠습니까? 법조인들, 뭐 변호사들이 다 연관이 돼. 또 보면은 범죄 저지르는데, 변호사, 뭐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이 지식을 인성이 없으니까 돈에만 꽂혀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의 정치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정치적 욕심이 없어요. 저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저는 진짜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는 그냥 백의종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명은 국민을 깨우는 거예요. 국민을 깨우다 이번 생에 내가 다 못 깨우면은 다음 생에 또 깨우면 돼요. 또 그 다음 생에 깨우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죽었을 때 내 의지의 영속성을 저는 믿어요. 내 의지가 계속 있는 한 나는 다시 태어나가지고 분명히 또 외친다. 정도전 선생의 민본 정신을 지금 제가 외치고 600년이 지난 지금, 623년이 지난 지금에 제가 외치고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진짜 가슴이 아파요. 저 이런 거 보면은 10조 원을 또 어떻게 빼먹나라는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슬픕니다.